네, 안녕하세요. 저희 블록체인 5장 수호자하겠습니다. 오늘 5장에서는 그 블록체인 실제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지 사례 중심으로 좀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많은 사례를 좀 설명드리려고 하고요. 앞으로 4장에서는 각 그 분야별로 뭐 금융이라든지 유통이라든지 IoT라든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적용될 수 있는 걸 설명했다고 하면은 이번 실제 사례 중심으로 한번 설명드리면은 여러분들이 학생들이 좀 더 체감하는데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총 15가지의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려고 해요.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 정부, 현재 우리 국가에서 보면은 물론 민간 중심의 블록체인은 대부분 그 암호화폐 쪽으로 많이 치중되어 있고요. 예. 근데 이걸 정부에서도 블록체인 기반을 계속 확산시켜야 되기 때문에 정부 주도로 굉장히 많은 시범 사업들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정부에서 매년 연말에 한 번씩 두 회 정도 지금 2021년, 2022년 정도 어 블록체인의 사례에 대해서 분석한 다음에 공개를 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들이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은 이 자료도 거기 나왔는데 한국인터넷진흥원이라든지 한국인터넷진흥원 키타라고 하죠. 예. 이 홈페이지 가시면은 그 구글 가셔가지고 블록체인 확산 사례집이라고 하면은 기사를 통해 가지고 PDF 문서로 공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15개 말고도 더 많은 그 사례 정보들이 있을 겁니다. 예. 그럼 보시면은 혹시나 학생분들이 어떤 뭐 캡스톤이라든지 중요하죠. 학생분들 학부생 때 블록체인 기반으로 뭐 어떤 사업 비즈니스 설계라든지 캡스톤 설계할 때 아마 아이디어를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번에는 대표 15개에 대해 가지고 좀 빠르게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인지 적용이 되어 있는 것인지를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대표적인 것인 건데, 지난 시간 때 말씀드린 것 같이 유통 분야, 그 식료품 안전 부분이죠. 해썹이라고 하는 식품 안전 관리 인증이 있어요.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 마트 가시면 뭐 햄이라든지 해썹 인증 받은 제품이 있거든요. 그게 해썹 인증이란 게 뭘까요? 쉽게 말해서 그 제품을 만든 그 공장이라든지 원료라든지 이것들이 검증했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것도 한 대수를 더 보면은 물론 인증받은 업체이긴 하지만은 원료를 예를 들어서 바꿀 수도 있겠죠. 몰래 예를 들어서 그래서 완벽하게 좀 그런 불법적인 막 갑자기 원료가 떨어져가지고 뭐 싼 걸 쓴다든지 아니면 우리 국산 쌀을 써야 되는데 국산 쌀이 비싸니까 수입 쌀을 쓴다든지 특정에 만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적용한 게 뭐가 있냐면은 결국은 이게 작동되려고 하면 이 IoT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 있는 것처럼 현장의 뭐 온도라든지 그 시가에서 공장의 온도, 그다음에 습도, 그다음에 금속 탄지기는 나 원료에 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뭐 제조사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그대로 수집해야겠죠. 온도 이렇게 수집해가지고 블록체인에다 저장하는 겁니다. 변조 불가능하게. 실제 제품 제조할 때 그 공장의 상태라든지, 그다음에 멸균을 제대로 했는지 이런 것들을 블록체인 노드에 기록해가지고 해석하자. 좋죠. 그러면은 소비자라든지 다 참여해가지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해서 인증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고 당연히 그 FDA라고 하는 식품 우리 의약만연처가 있죠. 그래서 중심으로 이걸 현재 운영하고 있고 굉장히 효과가 높죠. 분들은 이것뿐만 아니라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뭐 한우죠, 한우. 우리 진짜 한우인지 아닌지 고기가 그거 탐지하는 것도 블록체인 기반으로 많이 현재 만들어져 있고요. 그런 것도 있다. 라고 해가지고 한번 보시면은 헬스업 관련 운영 및 관리에 이렇게 되면 당연히 IoT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냥 다 수기로 하던 거. 현재 오늘 막 25세기 정도 전에 다 정상적에서 막 이렇게 잘하고 하죠. 그런 게 아니라 IoT 센싱 기반 한다고 다 실제 물론 센서가 고장나 있으면 안 되겠지만은 가짜 정보일 수 없겠죠. 그런 정보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두 번째 이제 이것도 좋은 플랫폼 중에 하나인데 시간제 노동자의 권익보호라는 게 있어요. 이게 잘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근로 환경이 지금처럼 정지고 딱 돼가지고 내가 뭐 퇴직할 때까지 뭐 할 때까지 근무하는 그런 직장에서 사라지겠죠. 미국처럼 이제 말 그대로 시간제 노동자. 이번 주는 어디에서 일하고, 다음 주는 좀 쉬고, 다음 주는 또 어디에서 일하고. 이렇게 시간제 노동자가 이제 계속 증가할 거거든요. 미국처럼. 근데 그 시간제 노동자 할 때 우리가 노동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 몇 시간 이하만 근무해야 된다든지, 또 진짜 정말 그 근로자가 직장들 옮겨서 근무했는데
또 중요한 건 그 직장에 정말 그 근무에 따른 기록을 지금 뭐 그 계약서라든지 또 퇴직서 이런 거 서류인데 위조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시간제 노동자 근로자들의 그 근로 정보들, 이러한 각종 근로 정보들을 블록체인에 태우자는 거죠, 분들네. 태우면 당연히 굉장히 많은 그 고용주들도 볼 수가 있고, 관련된 소상공 연합회라든지, 보험사라든지, 또 우리 아르바이트 조합이라든지 봐가지고, 그런 것들을 관리할 수가 있겠죠, 그분들은. 그래서 혹시라도,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주 몇 시간 이상 일하면은 뭐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건데, 이 모니터링 되니까. 근데 실제 그 사용자가 사업장은 다르지만은 뭐 그 주당 근무 시간 넘어섰다. 그럼 거기에 관련된 수당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투명하게 처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서울특별시가 이걸 지금 만들어서 운영을 준비를 하고 있고, 일부 알바 쪽에 사용한다고 이제 들은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재난재해 예방, 세이프티제가 되겠죠. 재난재해 예방 쪽으로 쓰는데, 이거 어떤 거냐면 꼭 이게 블록체인만 써서 하는 그 이유가 뭐가 있냐면은, 블록체인의 장점이 그게 있죠. 분산노동이긴 하지만은 참여하기가 쉽거든요. 참여하기가 퍼블릭 블록체인이라고 하면은 참여하기 쉽죠. 프라이빗도 마찬가지고. 네. 뭐냐면 이건 이거예요. 관계 시스템의 키는 뭐냐면은 우리가 재난재해 관련해 가지고 뭐 소방청, 경찰청, 뭐 산림청, 또 각종 뭐 시군구청, 그 부서가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 경찰청도 있을 거고, 뭐 소방서도 있을 거고. 근데 그 정보들을 다 한꺼번에 끌어모아 가지고 정보 연계가 되면 좋겠죠. 예. 근데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 부서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각각의 놀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부산같이. 그래서 이거 예전에 부산에서 홍수 나가지고 한번 그런 적이 있었죠. 홍수라든지 재난재해 예방이라든지 그럴 때 문제가 돼가지고 그러한 그 각각 이해관계자가 있겠죠. 뭐 이런 경찰청, 그 상하수도 관리하는데 근데 모든 정보들 그다음에 소방서 이런 정보들을 연계해가지고 그런 그 알ert 정보 같은 거 있죠. 홍보 정보들만 그 서로 아주 간편히 연계하자. 예. 그런 관점에서 이런 블록체인 기반으로 재난 지휘도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좋아. 근데 이것도 중요한 건데 폐배터리 있잖아요. 특히 요즘에 EV 전기차가 큰다 보니까 요즘 그런 거 요즘에 이슈가 지금지 되고 있죠. 전기차의 배터리죠, 배터리. 배터리가 한 10년 내지 15년이 줄일 거예요. 수명 주기에. 15년 쓰면 우리 핸드폰도 마찬가지같이 수명이 줄어들죠. 예. 그럼 교체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앞으로 몇 년 있으면 지금도 나오지만은 그 수많은 배터리 어떻게 할 것 같아? 그게 이제 환경 재앙이죠. 예. 그 수많은 배터리, 리튬 배터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예. 15년 지난 다음에 배터리가 나왔을 때 그걸 불태울 수 없는 거고, 예, 그다음에 묻을 수도 없는 거고, 그게 일부는 재활용이 가능하거든요. 예, 재활용하면 약 80%를 다시 쓸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재활용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관점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런 거예요. 예, 쉽게 배터리가 이제 마치 중고 장부처에 나올 건데, 악용할 수 있겠죠. 이런 폐배터리를 뒤에 우리가 마치 커버만 바꾼 다음에 새로운 배터리 자꾸 만들 거 아니에요. 예, 그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셀들, 배터리 내부 보면은 배터리 셀이라고 하거든요. 셀. 그 셀에 대해서 마치 우리 아이디를 부여하고 그 셀이 언제 태어났고 어디 차에서 얼마나 썼고 그다음에 이게 몇 시간 이용했고 그다음에 현재 어떻게 담긴 건지 블록체인을 위해서 한번 검증하자는 거죠, 분들. 그러면은 실제 그 배터리의 어떤 활용성도 확보할 수가 있고 그 배터리를 악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블록체인을 이용하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즘 이것도 많이 활성화 되는 것 같아요. 국내에서 많이 연구되고 있고요. 근데 요즘에 뭐냐면 이게 배터리, 그 전기차 배터리에서 이제 요즘에 나오기 시작하죠. 전기차도 10년 됐으니까 그 나온 것들을 펫배터리를 가지고 우리 농촌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은 그 가로등 같은데 태양을 써가지고 그런 데 지금 많이 쓰려고 할 때 그때 이력 검증이라든지 이런 쪽에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굳이 이게 꼭 그 가짜로 막 그 오래 쓴 것을 오래 쓴 그 배터리를 새로 바꿔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배터리 셀의 상태라고 하죠. 예. 그걸 SOH라고 하는 건데 배터리 셀 상태가 감시가 되기 때문에 혹시나 오래되고 문제가 있는 배터리로 인한 화재라든지 이런 것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G주시가 아시지만 가장 증기상 국산율이 높죠. 예, 높기 때문에 좀 제주시 중심으로 그런 사업들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블록체인 기반 탄소가 배출권은 뭐냐면은, 이건 앞좀 뒤하고 연결되는 것 같아요. 이걸 좀 설명드릴게요. REC라고 해가지고, 이제 신재생 에너지 이게 있죠. 감축 임수인데, 신재생 에너지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탄, 석유 이런 것들만, 쓰다 보면은, 환경이 안 좋으니까, 신재생 에너지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든다고 남부, 여기 남부 발전이라는 이제 화력 발전을 볼 건데, 이 남부 발전은 그냥 석탄이나 뭐 가스 태워가지고 저기 발전을 만들면 되겠죠. 근데 이러다 보면, 뭐가 돼요? 예. 환경 오염이 되는 거니까 의무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야, 너희들은 뭐 20% 정도, 네 발전량의 20% 정도는, 뭐라고 할까요? 신재생 에너지로 만든 전기를 팔아야 돼. 이렇게 한다고 할 때, 유의사 같은 거 어떻게 될까요? 예. 20% 무조건 신재생 에너지로 발전하는 건데, 신재생 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 뭐 풍력이나 태양력이 딱 1년 20% 맞출 수가 없겠죠. 예. 그래서 뭐냐면은, 그 거래를 하는 거죠. 우리가 20%못 사니까, 그 순수한 그 신재생 에너지 사업자들이 신재생 에너지 만들어서 만드는 거래권들을 애들이 사면 되겠죠. 예. 근데 그런 거래권들을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하면은 자동화도 가능하겠죠. 예. 기존에는 그런 것들이 뭘까요? 예. 기존에는 기간별로 막 신재생 에너지 사업소 가입하고 그다음에 니들 뭐 얼마 메가와트 만든 내가 할 거야. 이거 다 수동으로 했던 건데 이런 것들이 블록체인에 스마트 컨트롤을 통해 가지고 자동화된 거래를 통화되겠죠. 예.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 블록체인 부분이 이제 환경 부분이죠. 환경에 여러분들 환경 특히 아리백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이런 신재생 에너지 거래라든지 앞서 사장님께서 말씀드렸던 우리 전력 거래 프로슈머에 소비자 거래라든지 이런 쪽에는 이제 블록체인이 확산해서 쓰일 수가 있습니다. 네, 좀 말씀드립니다. 일곱 번째는 이제 큰 건 아닌 건데 방사청 정보, 방사청이라고 하죠. 이런 방위 정보에 대해 가지고 정보들 많이 오픈해서 공유를 하겠다. 네, 그런 정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8번은 지금 굉장히 활성화돼 있죠. 예. 신뢰 기반 기록 관리를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전자정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전자문서라고 하죠. 이 다큐멘터리 해가지고 그러한 문서들 뭐 우리 주민등록번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문서들이 정말 그게 그 가짜가 아니다. 예. 뭐 진짜다. 그런 것들에서 인증을 우리가 분산 인증을 시켜야겠죠. 그런 데는 그때 쓸 수 있는 기록 관리 플랫폼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전자 공인 문서 보관소랄까요? 예. 전, 전자 공인 전자 문서 보고서가 예전에 있긴 했는데 이거 비슷해요. 페이퍼리스죠. 예. 지금처럼 모든 하드웨어 이제 문서가 아니라 다 전자 문서를 만들어서 일정한 이 볼트라고 하는 근거에 보관시키는 거예요. 예. 보관시킨 다음에 그게 위조되지 않았다. 그런 것들을 검증시켜줘야겠죠. 그때 쓸 수 있는 게 블록체인을 통해 가지고 국가 기록, 그러니까 모든 국가가 만드는 기록물들을 이제는 전자 형태로 저장을 하고 거기다 유변적 검증을 하자. 예,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가 기록원, 우리 요즘에 이슈 국가적으로 관리원하고 연계가 되겠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증서는 민원서 이거 지금 많이 쓰잖아요. 우리가. 예. 그리고 인증할 때 우리 정부 기사 들어가지고 뭐 주민등록등본 뛸 때도 요즘엔 다 카카오 인증이나 네이버 인증 같은 거 통하잖아. 이게 이제 말대로 블록체인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는 무대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공인 인증서를 대체해서 다른 우리 그 블록체인 민간 인증 통해 가지고 인증이라든지 문서 발급하는 그러한 서비스 모델들이 되겠죠. 예. 정부행정도 마찬가지겠죠. 예. 그 부분들에서 이런 것들이 되고 같이 말씀드렸던 DID라고 하는 분산 신혼인증. 예. 근데 꼭 이게 우리 인증뿐만 아니라 분산 신혼인증 부분이 실제 산업 분야에서는 여러 군데에 쓸 수가 있겠죠. 같이 말씀드렸던 음식이라든지 또는 그 상제품 레벨에서 그래서 여기 쓰이는 각종 부품들 있잖아요. 재료들. 그건 이제 우리가 BOM이라고 하죠. 예. 빌, 뭐, 오브 머티리얼이라는 건데, 우리가 이런 거죠. 우리가 그 TV라고 본다고 하면은, 뭐가 좋을까요? TV하고, 하고 좀 그렇고, 음식물이 있다. 내가 피자를 사 먹었는데, 이 피자를 구성하는 빌 오브 머티리얼 종류가 뭐가 있을까요? 뭐, 식용유도 있을 거고, 밀가루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뭐, 소시지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뭐 있겠죠. 또 이 소세지도 또 브렉다운 되겠죠. 소세지도 진짜 원육이 있을 거고, 첨가물 있을 거고, 이렇게 굉장히 그 원료도 다운될 거 아니야. 예. 예, 그렇죠. 이게 비로 모티리얼인데 이 완제품을 구성하는 이러한 1차 컴포넌트 부분들, 그다음에 하부에 있는 이런 부분들이
다 인증이 다 필요하겠죠. 이게 진짜 언제 만들었고 그게 정말 그 매니팩처가 맞는지 그다음에 유통기간이 언제까지인 것인지 뭐 통합적으로 관리하려고 보면 당연히 블록체인 적용이 제일 효과적이겠죠. 하나 그래서 내가 이 피자를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우유가 들어가요. 말다이 보니까 우유가 원유가 들어가는데 이 우유의 생산 일자를 내가 오래된 우유를 쓰려고 이 원재료 잡아가지고 바꾸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이런 모든 구동 정보가 블록체인 우수상에 저장된다고 하면은 변조가 쉽지 않겠죠. 예. 그렇게 또 뭐가 있을까요? 예. 요즘에 또 여기에 이제 사례가 잘 넣지 않았지만은 요즘 많이 이용되는 게 한때 우리가 그 채용 비리, 예. 채용 비리가 이슈가 됐거든요. 채용 비리가 뭘까요? 내가 여러분들이 공공기관이라든지 여기에 서류를 접수를 하죠. 지원서, 뭐 자기소개서 뭐 다 썼겠죠. 하고 딱 지원한 다음에 서류 평가하고 메뉴 평가하고 나가는 건데 문제가 뭐냐면은 학점도 있을 거고 내 서류를 그 중간에서 또 채용 기관에서 수정할 수 있겠죠. 몰래. 정말 생각한다고 하면 인사과 담당자가 잘 아시는 분이어가지고 내가 학점이 원래는 4.2나 2였거나 토익점수 500점이었는데 서류 있겠지만은 점수를 내가 마음대로 수정할 수 있겠죠. 또는 자기소개서 내용을 내가 지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좀 더 멋지게 수정할 수 있겠죠. 이게 있었겠죠. 당일 사태가. 예. 이거 이슈가 되겠죠. 예. 다 검증할 수 없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자기소개서를 만약에 그 서류 접수 단계 다 끝나고 면접 전 단계에서 만약에 자기소개를 아주 더 누가 수정 몰리신다고 하면은 그래서 이런 자기소개서 들어오고 이제 채용 정보 쪽에가 블록체인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사용자가 이해관계자가 자기 정보 입력하고 이게 서류 뭐 면접 그다음에 최종까지 모든 걸 다 블록체인으로 제한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한 것처럼 위조 또는 변조가 쉽지 않겠죠. 예. 그런 스키마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이것도 굉장히 활성화가 지금 되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 등기에. 등기. 이것도 좀 우정사업본부라고 이 나주에 있죠. 거기서 이거 굉장히 이슈화 시키는 건데 등기우편물 집에서 많이 봤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 등기우편물이라는 이런 것들은 직접 우리가 그 수신자 받고 사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법적 효력을 가지는 거죠. 수신자 정말 받았다라는 것들을 우리 집배원 아저씨 분들이 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집배원분들 낮에 오는데 낮에 집이 없잖아요. 예. 대부분 딱 비치고 가죠. 예. 이 등기를 찾으려고 주말이나 저녁에 우체국 오세요. 예. 얼마나 문제예요. 그러지 말자 그러면은 그래서 뭐냐면은 이 온라인 배달시키자는 거예요. 진짜 우편함, 온오프라인 접수한 다음에 그런 그 문서 정보들 만약에 이게 오프라인을 받았다 것을 뭐 스캔한다 해가지고 스캔한 다음에 실제 어플리케이션, 그 사람의 어플리케이션 통해가지고 그 이 문서를 열람했다라는 기록이 중요하겠죠. 딱 일 통해가지고 그 등기 문서라든지 스캔한 거라든지 온라인 문서를 내가 수신자가 열람하면은 그 열람 기록이 중요한 거잖아요. 등기라고 하는 거는. 정말 그 사람이 봤다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블록체인 노드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필요한 게 그 사람이 맞다는 본인 직접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읽을 때 디지털 시그니처, 증자성이 필요하겠죠. 또 결제할 때 인증지가 쓰일 거고 이렇게 되면은 이것도 굉장히 효과가 크겠죠. 예. 우리 집비용 우편 송신하는 분들이 노드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쪽에 이런 그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어서 핵심은 종이 우편이라든지 그다음에 투바신의 문제들 이거 받으려고 집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전자우편 사서 구축해서 블록체인 기반으로 서비스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되려고 하면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블록체인만 깐다 되는 게 아니라 스캔 장비 같은 거예요. 대부분 지금 등기가 다 그 하드카피잖아. 인쇄물이기 때문에 인쇄물 농고를 쫙 스캔해가지고 보내는 장비도 필요할 거고 이제 장기적으로 하려고 하면은 이제 모든 문서가 앞에 나온 것처럼 전자문서 형태로 바뀌면 굉장히 획득 크겠죠. 예. 이것도 좀 획득력 크죠. 스마트 투어에 관광 쪽에도 블록체인 수가 있어요. 뭔 말이지? 근데 블록체인보다도 이것은 이제 지역화폐. 사실 지역에서만 쓰이는 화폐가 요즘 지류권 많이 쓰잖아요. 그것들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주는 거예요. 그거 쓰면은 그 지역 내만 쓸 수가 있잖아요. 그 지역 내 가게라든지. 그래서 그 수요가 없기 때문에 이런 지역 내 어떤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 관광 쪽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의료 쪽에 뭐가 있을까요? 예. 의료 쪽의 핵심은 우리가 의료 정보라고 하는 게 그 헬스케어 데이터니까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예. 굉장히 개인정보에 개인정보 민감하죠. 예. 이 부분은 뭐가 이슈가에 그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이제 그걸 굉장히 내 개인정보 영상 이미지가 보험사에 간다? 그래서 내 영상 이미지가 보험사뿐만 아니라 외부인이 발송했다고 하면 개인정보 굉장히 큰 침해가 되는 거잖아요. 기본적인 처방전, 팍스라든지 OCS라든지 이런 처방전들을 블록체인으로 통해 가지고 몰래 이변조 되지 않고 할 수 있게 또 이런 내 의료정보가 약국이라든지 그렇죠. 또 보험사, 약사, 약국, 그다음에 개인도 있겠지만은 또 요즘에는 이게 공유가 돼야지 요즘에 그 3자 사업이라 가지고 뭐랄까요?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 개인의 그 헬스케어 정보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뭐 특정한 뭐 라이프 사이클할까요? 우리 운동을 추천한다든지 그런 스타트업이 나오려면 당연히 이런 의료정보 공유가 필요하겠죠. 공유가. 그 공유 체계로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이용하면서 보안을 확보하자. 좀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건 앞에 비슷한 거죠. 우리 이제 공인인증서가 폐지가 됐기 때문에 대체 인증에 관련해가지고 대체 지금 제일 많이 쓰는 게 이거죠. 대체 인증 관련된 것들에 관한 그 DID, 분산 신원 인증 플랫폼 이건 굉장히 지금 활성화되어 있고 가장 어찌 보면 성공적이고 저희가 지금 보면은 가장 뭐라 할까요? 그냥 뭐 많이 생활 일상에서 편리하게 쓰는 기술이라고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터넷도 마찬가지. 또 한 가지가 뭐가 중고차 플랫폼 있죠. 비싸가지고 중고차 팔 때 아침에 폐 배터리가 비슷한 거죠. 그 중고차가 진짜 중고차 침수차인지 아닌지 또는 뭔가 그 차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같이 BOM으로 브레이크다운 시킬 수가 있는 거죠. 부품이 있는 건데 엔진도 부품이 있겠죠. 실제 모든 컴포넌트 부품들을 뷰에 연결해서 블록체인을 지향하다 보면은 그 차에 어떤 중고 부품이 쓰였다든지 예를 들어서 또 침수차인지 아닌지도 바로 검증도 가능하겠죠.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기부 플랫폼도 마찬가지로 또 요즘 이슈가 된 건데 우리 기부 사업자들이 요즘 많이 이슈가 되고 있잖아. 내가 돈을 기부했는데 나는 뭐 쉽게 말해 나는 어디 기부업체 100천 원 입금했는데 그 기부 운영자가 85는 자기들 인건비를 쓰고 실제 아프리카나 이런 데도 막 20원밖에 안 준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이 플랫폼 사업도. 왜냐면은 실제 기부할 때 토큰을 구매하자는 거예요. 토큰을 기부하면은 그 토큰의 유통 과정을 다 네가 볼 수가 있잖아요. 블록체인 노드상에서. 그래서 실제 수혜자에게 정말 내가 그 투입한 토큰만큼 갔는지, 물론 이 중간 운영자가 일부 쓰겠지만은, 그걸 검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때 이게 한 5년 전인가 이슈가 됐잖아요. 우리나라 아주 유명한 그 기부 사업자들이 이렇게 막 그 실제 기부 받아가지고 대부분 60% 이상 자기 그 사업자 월급으로 써버리고 실제 기부 얼마 안 한다. 소비자에게. 이슈가 돼가지고 한참 기부가 줄어들었죠. 줄어들었는데 또 좋은 것 같아요. 이 모든 중간 노드상에 블록체인 적용하면은 중간에 그 장난질이라든지 못하기 때문에 좀 투명화되겠죠. 그런 쪽에 좋은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가지고 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같이 말씀 기부라든지 그다음에 유통이라든지 이런 그 실생활에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를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